안녕하세요. 더 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장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이 앓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병 신증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관찰한 결과를 보면 2형 당뇨병 환자에서 1형 당뇨병, 즉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특히 소아에서 많은 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성 신증 발생이 더 위험하대요. 당뇨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당뇨병을 진단하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면 약 7%, 100명 중에 7명은 당뇨병성 신증이 나타나고요. 20년이 지나면 약 30%에서 무섭죠. 28년이 지나면 약 45%에서 신장 질환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말기 심부전증으로 완전히 신장이 망가질 때까지 가죠. 근데 당뇨병성 신증이 도대체 뭔데 당뇨병 환자한테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는 미세혈관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사구체는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이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좁쌀알 같이 있는 거고요. 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성 신병증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사구체 여과율이 130, 1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초음파로 신장의 크기를 측정할 때 정상보다 신장의 크기도 커져 있어서 거대 신장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나 신장이 튼튼해졌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압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곧 툭 떨어지겠구나를 예측하는 아주 초기 단계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나갔어요. 그러면 압력을 받아서 일을 많이 하던 것들이 점점점 흉터가 생기면서 쪼그라들고 구멍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 기능 전체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단백질이 많이 나와서 단백뇨가 심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장을 나빠지면 올라가는 물질이 뭐라 그랬던가요?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CR이라는 게 점점점 올라가는 이제 당뇨병성 신증의 진짜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때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뭐가 될까요? 두 종이에요. 당뇨 환자가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 우리는 긴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혈관이 사구체만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망막에 있는 혈관도 미세혈관이고요. 우리 몸의 여러 장기의 마지막을 가는 데가 미세혈관입니다. 당뇨병성 합병증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라고 하는데 뇌졸중, 심근경색증, 말초혈관 폐쇄증, 망막증, 발에 상처가 나면 낫지 않고 점점 상처가 커지는 당뇨병성 발증, 여기서 말하는 신장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이 뜨겁고 차갑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고 하는 말초신경병증,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다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뇨병성 합병증으로 신질환이 오기 시작하면 전신을 샅샅이 뒤져서 문제가 되는 걸 다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당뇨병성 신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투석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투석하면 만성신부전증 5기 이상, 말기 신부전증 환자가 자신의 신장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만 산다 했을 때 이 그림은 2023년 초에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투석 환자와 이식 환자의 그 현황을 확인한 거예요. 자, 뒤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당뇨 환자가 거의 새로 시작하는 투석 환자의 50%를 점하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생존율이 당뇨병이 없는 환자보다 훨씬 낮은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점점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생존율은 요거는 2012년 거예요. 위에 파란 줄은 비당뇨고요. 아래 빨간 줄은 당뇨인데 시간이 갈수록 당뇨 환자의 생존율이
훨씬 낮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게 2020년 들어서는요, 보시다시피 투석 환자의 사망률이 당뇨나 비당뇨나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에 고지혈증 치료제, 혈관 치료제 등 치료제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신장질환으로 갔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보다 빨리 죽겠구나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내 병에 대해서 순응해야 돼요. 이 병이 나한테 일단 발생했고 이럴 때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의 생활 태도, 식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예방하고 싶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실 게 있어요. 첫째, 혈당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보통 당화혈색소 6.5 이하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도 한 가지 숫자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당화혈색소 6.5 근처로 가시는 게 좋고요. 60대에는 당화혈색소 7 이하, 70대는 7.5 이하, 80대에는 당화혈색소가 한 8 근처여도 허용하자. 왜? 너무 혈당을 타이트하게 조절하면 저혈당의 위험이 많아서 저혈당으로 오는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혈압 조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정상 혈압은 120에 80으로 고정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신장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기고 연세가 많아지면 이 혈압도 역시 너무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심장질환, 뇌질환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혈압 조절도 환자분의 연령대에 따라서 또 그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환자들은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은 막 170, 180인데 이완기 혈압은 60인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혈압을 170에 맞춰서 우리가 약을 더 드려야 될까? 아니면 60에 맞춰서 약을 빼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특히나 노인 환자, 당뇨병성 신증까지 합병증이 많은 환자는 이완기 혈압이 70 이하로 갈 때 가장 사망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기 혈압은 안 떨어뜨리고 수축기 혈압은 웬만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전문의인 여러분의 주치의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혈증도 조절해야지 되고요.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체중이 BMI 30 이상인 과체중과 BMI 20 이하인 저체중을 비교했을 때 사망률은 똑같이 나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고 당뇨병성 신증 같은 그런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BMI가 조금 과체중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야위지 않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물론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운동이 필요한데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냥 집주위 한두 바퀴 도는 걸 하루에 2-3번 하는 거죠. 젊은 분들은 일주일에 4-5번씩 하루에 1시간 이상 땀이 흠뻑 나게 운동하는 것, 각자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겠죠. 거의 여기까지 오면 내 몸에 모든 합병증이 같이 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첫째,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발생했다면 나의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최대한 순응하고 생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